자리 왜 바꿨어? 네, 원래는 서서 인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으나 서 계심으로 서서 저희 관객분들에게 오늘 인사로 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현 배우님부터 뒤에 마이크 있으시거든요.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나푸르 안에서 강현 역을 맡은 연기하는 김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푸르나에서 안나 역할을 맡은 배우 한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미 역의 신연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채 역의 서은채입니다. 네. 네, 선우 역할의 차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 역할의 황승재입니다. 네, 그러면 탑사업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행사를 정말 독립영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유례 없이 1, 2관 연속으로 한 거는 정말 유례 없는 어떤 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요.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셨죠. 그래서 질문 안 하시고 가시면 분명 이제 이불킥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 관계 없으니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질문을 좀 그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사실 좀 애매한 게 지금 1관에서 한 30-40분 정도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싶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처음에 어떤 여는 얘기로서 뭐 그 김강현 배우님부터 어떻게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지 좀 간추려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감독님이랑 이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다음 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말 식사도 하고 한잔 하면서 이런 우리 지금 시기에 맞게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나와서 정말 자연스럽게 했던 얘기들이 거의 다 대사화되고, 또 감독님께서 본인의 어떤 과거의 연애사도 노랗게 기억해내면서 작품을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대충 얘기를 듣고 이제 배우들 섭외에 나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서로 지인 연결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생충의 어떤 유행어였던 신뢰의 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어떤 이 멤버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한 관객분께서 마이크 드신 김에 소리의 거리를 조정하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구역 발성법으로 1, 2열들만 들리게 아무 말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우님 뭐 애드립으로 가능할까요? 배우님 구역 발성으로 1, 2열 정도만 들릴 수 있게 2열 정도까지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왔니? 드셨어요? 3일 들었어요? 이걸 안 들었죠? 뭐라고 했는지. 네. 오! 감독님도 혼자 왔어로 지금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배우님? 끝나고 한잔 끝나고 한잔 잘못 들으신 걸로 감독님들 그렇게 하는데 저기서 멈췄을 거예요. 구역 발성으로 시작할 줄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수연 배우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 인사가 아니라 그 네, 작품에 이제 참여하게 참여하게 된 된 어떤 계기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거 틀어져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 계신 김강현 선배님과 옛날에 그 SBS 친애하는 판사님께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친분이 생겼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좀 한참 지나고 오랜만에 연락 오셔서 수연아, 너를 조금 그동안 좀 좋게 봤던 감독님이 있는데 시나리오 한번 보내줄 테니까 같이 한번 작업해 볼래?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셨고, 네 오빠 좋은데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 남자들의 대화도 재밌고 남자들은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처음에 시작은 선배님이었으나 나중에는 이제 시나리오가 재밌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피셜하게 솔직하게. 오피셜하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구구단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회사에 굉장히 독립영화를 출연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많이 맞아요.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의 상황과 저도 앞으로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 감독님을 소개시켜주면서 미팅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팅을 보게 되었고, 그때 감독님과 스타벅스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특정 네. 홍보십니까? 많이 나누면서 아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당연히 정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시는 우리는 횟집에서 오늘 횟집에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 저는 처음 감독님을 만난 게 강현 선배님이랑 같이 횟집에서 만났다가 그냥 그땐 작품 때문에 만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번 얘기 나눌 겸해서 갔었는데 네, 재밌게 술 마시고 얘기 나누고 하다가 네, 저도 강현 선배님이랑 원래 작품 하나를 했었는데 저한테 같이 해보자 하셨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또 다시 만났는데 너무 재밌으시고, 그때 저도 제 연애담을 좀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제 연애담도 같이 좀 녹아낸 작품이었어서 저도 보면서 조금 네, 색다른 네,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도 뭐 어디까지 이렇게 장어 먹다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장어를 먹다가 예, 결정을 했습니다. 예, 상병이었고요. 네, 전역하면 이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그때 이제 미리 마친 상태였고, 제가 이 작품을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도 독립영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영화에 대한 욕심도 많고 영화를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군대에 있는 동안 저도 제 스스로가 좀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랬을 때 감독님하고 대화를 했던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있는 그대로의 캐릭터를 잡아주시고 대사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제가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1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한수영 배우님께서 일관에서 지브이랄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처음에 캐스팅을 할 때 이제 뭐 푸름이나 어떤 안나나 어떤 은채에 대한 캐릭터를 어떤 배우님께서 먼저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뭐 또 서은채 배우님은 어떤 개인적인 연애사가 녹여져 있다고 하니까 캐릭터도 반영이 된 건가 뭐 이런 어떤 좀 궁금함도 좀 들었는데, 좀 어떤 얘기를 통해서 각 캐릭터를 이제 각 배우님들께서 맡게 된 건지 좀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싶네요. 일단 뭐 돈을 안 갚은 건 제가 아니고요. 그런 캐릭터를 녹인 건 아니고, 그냥 그 대사에 있어서 뭐 남들이 나를 착하게 보는 거 싫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어쨌든 높은 자리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 결혼할 거면 나랑 하자. 네, 이 남자 놓치기 남주기. 딴 년 주기 싫은데 원래 제 성은 그거였어요. 딴 년 주기 싫은데 하면서 제가 남편한테 오빠 결혼할 거면 나랑 하자. 네, 그렇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던데 그게 녹여져 있어요. 네. 맞아요. 두 가지.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신현수 배우님 뭐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역할로 맡게 됐고 좀 얘기를 나누셨는지. 2년 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이 감독님을 만나서 정말 감독님 굉장히 흥미로우신 분이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감독님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취향을 확 아셨어요. 그게 타로 카드 이런 거를 보실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주, 타로 카드 이런 거를 보시는데 제가 타로 카드를 정말 흥미로워하던 시기였던 거죠. 딱 만나서 그때도 카페에서 타로 카페트를 그거를 까시고 갑자기 타로를 봐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혹한 거예요. 갑자기 감독님에게 제 연애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갑자기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MBTI 얘기는 그때 한참 유행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녹아든 것 같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런 푸르미와 선우가 멀어지게 된 그런 계기 선우의 벽, 쌓여있는 벽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도 몇 번 그런 거에 답답함을 느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감독님께 아마 하지 않았나 라고 지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수현 씨 말씀 끝내고. 지금 제가 네네. 그 연서 씨 얘기를 덧붙이자면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뭐 연서실에서 뭐 그러니까 제가 배우들한테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거지. 지금 푸르미의 이별 이야기는 너무나 보편적인 거여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한 80% 이상은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타로 뭐 이런 것들은 좀 오피셜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어디 가서 감독이 재미로. 타로 본다 그러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서 정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좀 싸게 건당 3,000원에 제가 해드릴게요. 3,000원이면 그냥 쿨하게 공짜로 해드려도 3,000원은 좀. 라떼 값은 벌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영 배우님. 네. 저는 그 처음에 감독님께 초고를 받았을 때 이제 여자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냥 막연히 안나가 약간 좀 저랑 결이 좀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고 나서 감독님과 첫 미팅을 했는데 이제 모든 배우님들 마찬가지겠지만 감독님께서 그 배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감독님이 이제 처음 만났는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감독님께서 이렇게 술술 다 이렇게 이렇게 털어놓게 만드시는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그래서 타로를 보면 이제 다 저한테는 타로는 안 해주셨는데 네, 저는 뭐 사주 봐주신다고 근데 제가 저 기독교인이라 괜찮다고 근데 그냥 재미로 맛배기로 저도 그냥 한번 들었었는데 그보다는 이제 자꾸 저의 지난 연애담을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저도 어느덧 술술 몇 안 되는 지난 연애담을 털어놓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 과정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에.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나 좀 임팩 있던 대사 아니면 한수연은 이런 거가 좀 이런 거에 좀 약하구나. 뭐 실제로 제가 조금 이별하는 걸 좀 두려워해서 이분은 아닌데 싶으면서도 뭐랄까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연애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대사도 그렇고 뭐 아까 보셨겠지만 오빠는 저에게 축복 같은 분이세요 이런 축복이라는 단어도 잘 쓰고 또 헤어질 때 제가 실제로 그날 감독님과 한 7시간인가 대화하고 굉장히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감독님 우산 씌워드리면서 역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감독님 진짜 오늘 되게 막 상담받는 것도 같고 힐링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좋으셨는지 그런 것도 쓰시고 그래서 저는 덕분에 오히려 그런 미팅 덕분에 더 안나가 저랑 가까워졌고 연기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서 네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저랑 많이 가까운 친구인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상 공동각본으로 배우님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꼭 반영해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저도 이 점이 좀 재밌었는데 그 극 중에 강현과 선우가 이제 강현은 이제 모자를 이제 살짝 뜨게 쓰고
이제 선우는 헤어밴드를 살짝 머리가 올라오게 이제 쓰는 어떤 모습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오히려 이제 등산을 하자고 제안했던 어떤 강연이 되게 프리한 모습으로 오고 이제 선우는 이제 정말 잘 이제 챙겨서 막 등산화도 신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오는데 그게 이 캐릭터들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걸로 되게 적합하게 좀 쓰였다라는 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애초부터 설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프리하게 아니면 그냥 마음 내키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오셨던 건지 김강현 배우님부터 좀 듣고 싶네요. 모자 설정. 모자 그냥 원래 그렇게 촬영 전에 그 산을 한번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제 자연스럽게 제 편한 대로 먼저 뭔가 이렇게 햇빛이 오면은 모자로 이렇게 뭐라도 피부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강현 씨 그럼 영화 찍을 때도 그 모자 쓰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선우는 헤어밴드로 올리고 이게 뭔가 오르락내리락 산과 또 맞는 것 같고 인생의 굴곡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또 판단해 주시면은 이렇게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한 게 아니라 다 머릿속에 계획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 계획됐습니다. 네. 앞에서 형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헤어밴드 가방 다 의도를 제가 했고요. 사실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감독님이 뭐 저한테는 그냥 너가 산 타기 좋은 복장으로만 해라. 뭐 그 이상 뭐 딱히 필요 없고 너만 불편하지 않은 복장이면 된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보내드린 것 중에 감독님이 컨펌을 해주신 거였고 헤어밴드 같은 경우에는 산을 이제 하루 종일 산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머리 신경 쓰기 귀찮아서 사실 헤어밴드를 썼고요. 가방은 근데 의도가 확실히 들어있어요. 있지. 가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었는데 그래도 동생인 제가 물이랑 간식은 갖고 다니지 않겠나 해서 제가 가방에다 실제로 물을 꽂고 다녔고 극 초반에는 물이 꽉 차 있다가요. 후반에는 가방에 물통이 안 꽂혀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다 그건 계산이 된 부분이었죠. 네. 그쵸. 디테일을 잊지 않았다. 어느 블로거님께서 이제 리뷰를 해주실 때 그 왜 강연은 물도 안 들고 다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는 선우 가방에 물이 실제로 그렇게 남자 둘이 다닐 때 한 사람한테 몰아서 다녀요. 둘이 각자의 물을 다 들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들 거면 한 사람이 들고 모자르면 채워놓고 뭐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건 좀 오해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강현 배우님께서 사실상 설정이 아니었지만 설정이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품에다 녹여내줘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거는 뭐 작품의 어떤 다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설정이 되었냐 안 되었냐는 뭐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이 작품의 결국 완성도에 그렇게 기여했다는 부분들이 되게 좀 이 영화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각각의 어떤 배우님들의 얘기가 많이 포함되면서도 또 이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재밌게도 그 선우는 극 중에서 신교대 조교 출신이죠 실제로 배우님이 실제로 그러한데 먼저 쉬자고 얘기하는 건 늘 선우고 제 기억에는 물 마시는 건 거의 선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정말 아니 혹은 정말 너무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겠다라고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정말 그 배우님의 어떤 팩트와 그런 의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설정이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아사무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작품들은 그런 것들이 다 은연중에 잘 묻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품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랄까 아까도 일관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좀 감독님과 그런 어떤 팩트와 어떤 그 픽션 사이에서 좀 어떤 조율을 통해서 캐릭터들의 좀 얘기를 좀 구현해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 아까 일관에서 안 나왔던 얘기로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차선우 배우님부터 쭉 순서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앞에 일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년 전 일이라서 저도 보면서 어디가 팩트였고 어디가 감독님과의 의견을 통해서 만든 건지 이제 가물가물한데
네, 제 기억으로 감독님이 영화에서 가장 선우답게 나왔으면 하는 모습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저의 뭐 말투, 제가 형한테 좀 그런 말투가 좀 많았어요. 뭐 아유 형 아유 좀 이런 이 뭐라 그러지? 이런 소리를 많이 내는데 취임새. 네, 추임새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너가 평소에 자주 쓰는 거니까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너가 느끼는 대로 힘들면은 한숨 푹푹 쉬어도 되고 너가 나오는 제스처는 너가 편하게 해라 라고 해주셔서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모습들이고 나머지 이제 극 중에 줄거리상으로는 감독님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준 픽션을 제가 저만의 표현 방법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그 두 번째 씬에서 그 디올 팩트를 보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러면 안 되지만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좀 팩트를 보는 경향이 그래요. 그 은채 씨 말고도 제가 만난 여자들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듣는 그날도 거예요. 리허설 할 때 제가 팩트를 보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은채야 그거 딱 넣었다. 네, 그래서 그 씬이 탄생을 했었고 그리고 그거는 또 제가 강현 선배님을 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티셔츠 있죠. 그것도 실제로 제가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은채야 이거 내가 입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선물을 드리고 그것도 팩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혜서 배우님. 제가 언론 시사회 때 그때도 MBTI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INTP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영화 내에서는 INFP고 ENFP잖아요. 실제로는 ENFP. 그쵸. 이 얘기가 제 기억에 감독님과 저 그리고 이제 선우 선배님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MBTI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너무 어색하던 사이라서 MBTI로 친해보자라고 해서 뭐예요? 뭐니? 이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는 INFP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팩트로 이제 감독님께서 써주셨던 것 같고 맞아. 영상 통화로 이별을 이렇게 전하는 거는 제 팩트는 아니죠. 제가 만든 건데요. 그렇죠. 감독님 팩트는 아니에요. 그 부분은 픽션, 세대가 그건 픽션이죠. 픽션입니다. 그 세대가 아니라.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런 푸르미가 사용하는 그런 말투 같은 것들은 정말 제가 평상시에 조금 말을 이렇게 운율이 느껴지게 말하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내뱉게 그 선우한테 했던 거 있잖아요. 뭘 봐? 할 말 있어? 이런 거는 제가 평상시에도 좀 쓰는 말투인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그 부분도 그냥 편하게 너 말투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푸르미 같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팩트입니다. 배우님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게 감정 기복이 이제 없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감정 기복이 생겨나면서 이제 뭔가 다투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결들이 많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라 되게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수영 배우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그 대사 몇 마디만 사실 그냥 감독님이 몇 개만 이제 갖다 들어서 이제 녹이신 거고 사실 큰 틀에서는 다 있는 시나리오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냐면 감독님께서 이 안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에요. 감독님이 한때 짝 좋아하셨던 분. 다 실존 인물이에요. 다. 네, 맞아요. 다 실존 인물이고 이 영화는 감독님의 얘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화를 이제 두 번째 봤거든요. 시사회 빼고 또 한 번 너무 보고 싶었던 게 좀 더 이제 그때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봤는데 보면서 좀 마음이 짠하고 그랬던 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화 중에 이렇게 사랑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다 몰빵돼 있는 영화는 이 작품이 처음인데 그냥 감독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러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짠하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이제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이고 또 되게 소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봤는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몇 마디 대사 빼고는 거의 그냥 다 감독님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감독님. 강현 씨 얘기. 예. 네, 저는 뭐 감독님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느꼈을 때 왜 나랑 비슷하지? 이런. 그런데 또 역할 강연이네. 그럼 나라고 생각하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 산행에 대한 어떤 안나 푸르나나 무슨 비스탈이나 뭐 이런 어떤 김치찌개 이런 정보는 전혀 없는데 이제 저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그거 외적인 생활 대사들은 다 또 제 얘기 같고 정말 저 만나는 이제 다 결혼했습니다. 저거는 제 멘트고요. 실제로 제가 좋아했었던 여성들은 다 지금 결혼했고요. 네. 놔두라니까 그래서 왜 갔냐고. 네,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다들 이제 팩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 여기 방금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건 다 픽션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건 픽션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실제 모습은 이미 스크린으로 넘어가면서는 다른 캐릭터가 된 거지. 절대 이분들의 실제와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랑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우주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진짜 좀 약간 좀 뭐 제가 영화가 재밌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그만큼 영화 안에서만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네. 물론 그런 생각 다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많은 독립 영화의 결을 지닌 영화들이 그렇게 현실과 어떤 일종의 환상들이 잘 중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뭐가 팩트냐, 뭐가 환상이냐는 뭐 중요하진 않은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영화가 어떤 결들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느끼시는 게 이 영화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방금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실제적인 것들을 끌어온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쭈자면 한 관객분께서 안나와 푸르미를 제외하고는 배우들의 본명을 그대로 차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더불어 다른 분들도 질문하신 것처럼 안나와 푸르미의 이름은 안나 푸르나와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네, 어떠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안나 푸르나라는 제목을 쓰기 위해서 여배우들 2명을 이제 안나와 푸르미로 구분한 거고요. 다른 분들은 다 본인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도출해내기. 저도 지금 황승재 이름이 제 본명이 아닌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었어요. 우리 피디님이 저를 불러도 제가 돌아보지 않는, 그러다가 하도 안 돌아보면 제 본명을 부르는 뭐. 근데 아무래도 연기를 할 때 은채야 이랬을 때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거나 뭐 강현이 형 이랬을 때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니까 실제로 이름이 강현 선우는 거의 안 불려져요. 강현이 형 이렇게 안 부르고 형 뭐 이렇게 하지. 또 유일하게 선우는 선우야 하면서 헤어지는 멘트를 할 때 우리는 뭐 결이 다른 것 같아. 그 대사 할 때 선우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짧게 치자면 그 강현 배우님께서 안나 푸르나의 인스타 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합성이냐라는 어떤 얘기를 주셨어요. 그 어떤 그 이어져 있는 붙어 있는 영상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고 뭐 그런 것도 네네 있는데. 그럼요. 저기 이 되게 대작이에요. 그래서 직접 일본도 갔다 오고 그걸 다 촬영하고 네팔도 다 갔다 오고 그 영업 비밀인데 구리역 잔디밭에서 찍었습니다. 혼자 셀카를 이렇게 또 오겠다고 털모자 갖고 오시고 그랬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노출하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는 갔다 왔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작입니다. 이게 만약에 강현 배우님이 실제로 갔다면 제작비가 충당이 일단 안 됐을 거고 이 영화가 계속 미뤄졌을 수도 있겠다, 제작비 때문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말 나온 김에 신현서 배우님도 중간에 이제 셀프 카메라가 나오는 것도 저는 분명 이거 배우님이 실제로 간 거를 그냥 운 좋게 따라 쓴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좀 여쭤보세요. 영화 때문에 일본을 간 거잖아, 그지? 그쵸. 이 영화를 만날 것 같아서 운명처럼. 그럼요. 가서 이제 선우의 시점에서 저를 예쁘게 담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배우님이 실제로 그냥 개인적으로 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촬영을 통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네가 설명해. 너 말해도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해도 네. 되지. 말씀드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영화 속에 이제 선우의 기억에 푸르미의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찍었던 유튜브 브이로그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감독님께서 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셨다고 해요. 처음에. 그래서 대화를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푸르미의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다가 아무래도 제가 구구단이라는 그런 아이돌을 했었기 때문에 감독님께도 뭔가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100% 제 성격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께서는 제가 실제로 생활에서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셔서 제 브이로그를 찾아보시다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선우의 시선에서 이렇게 되면 되게 예쁜 기억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저와 이렇게 상의 끝에 쓰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영화 시작하면서 인스타도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네, 정말 그 잘 영화를 만드셨지만 배우님들의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정말 많이 잘 이렇게 융화시켜서 하신 것 같다. 그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연서 씨 그 인스타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동영상 캡처한 건데 또 브이로그도 보면서 이 친구의 정말 예뻤었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리즈들이 다 있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자기만의 리즈가 있는데 이게 이분의 리즈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순간들은 다 그 사람의 리즈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 먼저 그 부탁을 드렸죠. 연서 씨한테 이거 좀 사용해도 되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그쵸. 이제 그 앞전에 아이돌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제 마치 스카우터처럼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퍼스테이지마다 이제 표정을 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아이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거 너무 잘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서 좀 차지해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1번에서도 너무 대사 맛이 좋고 어떤 이거는 연애를 어떤 그 축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인간들의 관계성이나 통찰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나오는 영화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대사적인 측면에서 한 관객분께서 신발끈이 풀렸다. 당연히 그러면서 누가 내 생각하나 하고 이런 어떤 부분도 있었고 뭐 말씀드렸던 어떤 다종다기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 관객분은 그 신발끈이 풀렸다는 게 이게 누가 내 얘기하나 뭐 이런 어떤 거에 얘기를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통용되는 어떤 뭐 것인지. 네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신발끈 풀렸을 때 누가 내 생각하나 보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모르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르세요? 네, 처음인 걸로. 진짜? 나 왜 알고 있는 나 왜 알고 있지? 동네마다 있어요 그런 거. 동네마다 우리가 있어요. 가위바위보가 다르듯이 기관지로는 누가 내 얘기하나 보다. 누가 신발 내 욕하나 풀리면은 보다. 내 생각하나 보다. 네네 맞네요. 다 이제 어떤 동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수영 배우님은 2번 영화 보셨다고 하고 다른 배우님들도 다 영화 보신 거죠 당연히 얼른 시작해 보셨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떤 대사들이나 어떤 상황들은 정말 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어떤 부분들이 각각 분들에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있다 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손 들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어떤 공감되는 부분들이나 예, 뭐 그런 부분들 대사라거나 아니면 상황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네, 한수영 좀. 저는 이 영화 처음 보고 막 화났던 부분이 그 선우 대사 중에 마치 인심 쓰듯이 나는 여자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안 해. 근데 우리 여자들은 사실 다 알잖아요. 이 남자가 못된 남자가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니까 그조차가 더 비겁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미안해. 막 이러면서 차라리
그런데 나는 이 남자에 대해 아직 마음이 있는 그대로인데 얘는 나쁜 남자가 되기 싫어서 떠나려 이것까지 내 입에서 유도하는 이 남자가 너무 미울 때 있는데 그 선우가 딱 그런 캐릭터여서 보고 싫어 내가 이랬었다. 죄송해요. 연기를 잘한 거죠. 아니야, 그치. 아니, 연기를 잘한 거죠. 그치. 대사에 있었죠. 그거였고, 또, 진짜 또 실제로, 뭐였냐면, 오빠가, 강현 선배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만난 이후로 뭐 여자들이 다 결혼한다. 막. 근데 진짜 그런 거는, 근데 진짜 좀 보시면서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다 너무 가까운,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돼요. 한 명 한 명이 이 캐릭터는 이 친구인데, 이 캐릭터는 누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다 너무 가깝게 있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저는 좀 인상 깊은 대사가 다 공감됐어요. 너무 많이 공감됐어요. 맞아요. 아까 일관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각각의 어떤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도 그런 것들이 진짜 삶의 어떤 일부분처럼 많이 경험하셨던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영화의 그런 어떤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차선호 배우님 생각이 나셨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이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건데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형 배울 것 같은데 진짜 올라가야 돼요? 이런 대사를 툴툴거리면서 산행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본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날씨를 저희가 그날 보고 즉석에서 형이랑 같이 만들어낸 건데 너무 진심이었어요 그날. 찍지 말지. 아니 찍어야만 하는데 분명히 날씨가 좋다고 해서 왔는데 누가 봐도 비 올 것 같은 날씨고, 그리고 실제로 감독님한테도 여쭤봤었거든요. 감독님 근데 진짜 이거 올라가서 찍으실 거예요? 곧 있으면 비 올 것 같은데 그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찍지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조차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막 샵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왔는데 근데 딱 영화 시작 초반에 그 대사가 나오는데 너무 그때 갑자기 감정이 막 떠오르면서 맞아 진짜 저날 우중충이었고 저 안 그래도 흐린 날씨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저랬었지 하면서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저한테 좀 떠오르는 대사였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붙여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떠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시절 인연이라는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고 항상 새기면서 살고 있는데 영화 내에서도 이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감이 갔다 이런 거라기보다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인데, 언론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제 영화를 같이 봐주셨던 팬분들께서 제가 예전부터 시절 인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영화에 대한 스포를 하신 줄 알더라고요. 이런 대형 스포를 그동안 해왔는데 몰라서 미안하다라며. 그래서 황급히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왜냐면 저도 제 대사를 하고 이랬지만은 영화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시절 인연이 나온 걸 보고 역시 맞아 그렇지라고 했는데, 이제 팬분들께서는 제가 마치 엄청난 스포를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울 뻔했는데. 맞다고 하시. 맞다고 할 걸 그랬나요? 혹시 서원재 배우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까요? 그 선우가 그 영화를 보시면 결국 푸르미를 이렇게 못 잊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에 다른 사람으로 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잊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화도 딱 마무리를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저는 공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여성분을 이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참 좀 느낌이 좀 절묘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독님 덧붙이실 거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뒷모습 출연하시려고 거기 오시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군요. 강현 배우님 혹시 뭐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좀 더 소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등산이라는 설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태풍 올 것 같으면서도 비가 오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또 마지막에 개기도 하는데 촬영을 하기가 그런 어떤 날씨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등산이라는 소재로 설정으로 이 영화를 좀 꾸려 나가시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랑 가까워졌달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과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가까워지려고 의도했는데 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뭐 산행과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질문들을 좀 더 이제 하자면, 아이고 몇 회차에 어떻게 찍으신 건가요? 이 영화는 총 4회차에 찍었고요. 산행을 2회차에 찍었고 이제 각자의 이제 상대 여배우들과 강현 씨 하루, 선우 씨 하루 이렇게 찍었죠. 네, 그래서 총 4회차.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극 중에서 이제 강연의 입으로 뭐랄까요, 이제 외모로만 나는 상대에게 끌리지 않고 뭔가 배려의 어떤 측면 때문에 많이 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외모 말고도 인간의 어떤 다양한 매력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점에서 참여해주신 어떤 배우님들께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많이 매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끌렸거나 뭐 어떤 그런 혹시 좀 경험들이 있으신다면 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강현 배우님 좀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 감독님과 첫 작품 했을 때도 저를 주인공으로 써준다고 그랬을 때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전화였는데 함께 해주겠다고 허락해 주신 여배우들한테도 되게 감사한데 사실은 정말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감히 저한테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것 자체도 전 지금도 신기하고 그냥 저는 약간 그냥 좋아요. 질문이 질문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는 이렇게 예쁘시고 외모분들이랑 친해져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랬다고 임마. 저는 이제 저도 한 이 정도 살아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계속 배워가는 중인데 제가 좀 매료되는 부분은 확실히 그 성품인 것 같아요. 결국 저랑 길게 만났거나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저보다 훨씬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고 정말 품이 넓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갈등을 사실 너무 싫어해서 근데 보면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 남성인 거죠. 웬만하면 그게 예스맨이고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 별거겠니?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한테 그거 조금 져주고 그냥 좀 더 받아주고 그래 해줄게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트집 잡거나 이렇게 깐깐하거나 이런 분과는 제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만났던 것 같고 정말 성격 좋은 분과 좀 길게 좀 건강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내가 매료됐던 부분은 그 사람의 인성,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근데 이성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모든 이성, 동성, 모든 인간을 대할 때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매료되는 부분이 그런 속도를 아는 것, 속도가 저와 맞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싫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와 속도가 맞는 분들한테 자연적으로 좀 더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꼽자면은 저는 평상시에 이제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많은 사람을
네, 남녀 상관없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를 뭔가 항상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저랑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적인 거를 잘 안 봐요. 근데 딱 한 가지 보는 게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저보다 키가 1cm라도 크면 된다 이건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작아요. 네, 2cm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외적인 거에 뭔가 이런 틀을 잡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남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저는 저희 남편의 뭐 성실함 진짜 그거에 네 그거 하나 믿고 네 결혼을 했습니다. 네. 배우님 말씀하시기 전에 키 얘기하시니까 좀 재밌었던 장면이 강연이 이제 껴안을 때 그거는 의도된 거죠. 내려와서 충분히 껴안았을 수도 있겠지만 키를 맞춘 후 이제 단에서 이렇게 딱 앉게 되는데 근데 그건 확실히 의도한 거죠. 아. 네. 강현 씨도 강현 씨가 그랬나 그날? 아니 근데 그 가잖아요. 가는데 딱 굳이 내려가서 앉으면 내가 작아 보일 텐데 야 그만 안아보자 근데 지금이 딱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앉기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좋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뒤에다 크게 해서 이제 다리까지 다 나오게 찍으신 거고 안 그랬으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거 올리잖아요. 단 올리잖아요. 애플박스 하는데 그거를 재밌으니까 이제 크게 뒤쪽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차선우 배우님. 아 이거 너무 웃겼어요.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뭐 제 친구들 뭐 제 지인들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인간미 있는 예. 뭐 사람마다 갖고 있는 뭐 어떤 뭐 향도 다를 거고 성격도 다를 거고 색깔도 다를 텐데 본인만의 정말 인간적인 모습, 네, 꾸미지 않은 네, 그런 점들을 저는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저는 영화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한다라고 느낄 때 확 끌렸었던 것 같아요. 배려. 그래서 그 영화 속 안나도 이제 다나를 늘 저는 키가 작은데 그 친구가 69인가 그랬는데 늘 다나를 신고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했었었죠. 저는 70이 안 돼요. TMI 고백. 몰랐는데 TMI. 아무도 몰랐는데 TMI. 그러면 빠르게 이제 관객분 질문을 좀 더 소화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양도성은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된 공간이었던 것 같다라면서 정상으로 가는 도중 이제 그 어떤 여성으로 인해 길을 헤매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의도였을까? 목적지가 어디였냐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어떨까요? 예, 그 되게 그 등산로에서 만난 여성은 되게 그러니까 그냥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해서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보통 뭐 다른 것 때문에 순간순간 현혹돼가지고 인생을 헤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성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코인에 뭐 실수로 누구 말 듣고 코인에 얼마 넣어서 한 10년 고생하기도 하고 뭐 다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영어 한다고 뭐 허송세월 뭐 한 몇 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닌가요? 다들 뭐 뭔가에 갑자기 누가 무슨 얘기했을 때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헤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었다라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 극중에서 나왔던 배우님은 김소라 배우님인데 감독님 전작에서 썰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또 주연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궁금하신 분은 엠포털에서 저렴하게 다운 가능합니다.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여배우분들끼리는 같이 나오는 샷이 없는데 언제 처음 봤나요? 시사회 때 처음 봤나요? 안 어색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어떠실까요? 좀 어떤 관계가 세 분은? 저희가 리딩 자리에서 네 처음 봤었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한참이어가지고 저희가 리딩을 하고 아마 회식 자리를 네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작업 끝내고 시사회 때 저희가 만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편하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디프리에서도 뭐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 네 너무 좋은 언니 네 동생입니다. 네. 아 리딩 때 처음 다 같이 네, 뵀고 네, 그 네. 이후에 아 네 그렇군요. 한 관객분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저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잠깐만요. 질문 올렸어요. 잠시만요. 아그 위에서 뭐 그거 아래서 네네 그것도 그건데 그 사실 극 중에서 저는 그 등산객들을 어떻게 통제했을까 약간 이런 궁금함도 있었는데 거의 다 보여지지 않은 채 마지막에 그 뒤로 가는 박수를 칠 때 롱숏으로만 뒤에 조금 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분께서는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서울 타워가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질문 주신 거 맞으신 거죠? 마지막 네, 장면이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설정 같은 것도 네, 질문을 주셔가지고 혹시 뭐 배우님께서 일단 예, 저희가 그 등산객 분들을 통제를 저희가 못하죠. 예. 그쵸. 제가 대답해야 될 거를 지금 선우 씨가 실제로 그때 코로나라서 산에 많이 정말 안 계셨어요. 거의 안 날씨가 계셨어요. 일단 안 좋아서 거의 안 계셨고 우리 비 오고 그럴 때 어느 분이 되게 열심히 산다 기억나지? 한 두 분 정도 강아지 산책하신다고 성북동 주민이 왔다 갔다 하신 거 말고는 크게 그리고 생뚱맞게 강현 씨 아는 연극하는 누님 두 분이 지인을 또 갑자기 아는 분을 만나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산에서 거의 그 인원 통제를 거의 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을 안 끼치고 촬영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대작이라서 사실은 여기 사람 다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통제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갈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을신연스러운 날씨가 그런 걸 도왔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방금 타워는 아까 1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남산타워 어딨지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남산타워 못 보고 와서 아쉽네 하면서 그들의 뒷모습으로 남산이 보여지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었던 그 같은 얘기를 또 한 시간만 그래도 처음 듣는 그 거죠. 얘기 중에 이제 그 무지개를 쫓다가 눈앞에 무지개를 쫓다가 등 뒤에 노을을 놓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은유해서 제가 표현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음 산행에는 꼭 남산타워를 보는 걸로 이제 기원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 남산타워 그거를 놓쳤던 부분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잘 물어봐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짧게 또 질문 드리자면 그 갑자기 등장한 등산녀의 사진을 찍어줬던 허규 배우님은 캐스팅 어떻게 하셨냐? 김강현 씨 절친입니다. 되게 매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이 작품을 완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거 없으면 저 같은 놈 누가 주인공 시켜주겠습니까? 한 몇 명 딱 싹 몰아가지고 자 감독님 이제 몇 명까지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사실은 허규의 이제 그 부인이신 이제 신동미 배우랑 저랑 뭐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규라는 친구도 이제 감독님하고 뵙고 바로 이 녀석은 작업 들어간다고 바로 감독님한테 형 동생 먹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감독님인데. 저희는 아직 호영 호재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승재 형 전화 왔던데 막 이러면서 벌써 친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한 씬이라도. 저는 오히려 그분의 그 와이프분이랑 학교 시절에 인연이 있는데 저를 아예 기억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교셨거든요. 신동민 씨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신동민 배우님 얘기하니까 그 배우님의 주연 데뷔작이 맞죠? 네, 꿈보다 해몽에서도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더불어서 그 서원채 배우님과 또 이제 김광 배우님께서 이제 조성규 감독님이라고 가열차게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도 함께 이제 호흡을 맞췄으니까 궁금하시면 꼭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그때 그때 배우가요 좀 했더라고요 연기를. 꼭 찾아보세요. 지금은 좀 줄었는데 그때는 이제 철없을 때라 연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본인 얘기. 저도 아까 얘기 드리길 사실 꿈보다 해몽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때 김강현 배우님을 보면서 아 이런 그 음색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제가 그때 질문으로도 배우님께 이 음색으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너무 그런 거를 잘 돌파하면서 개성을 갖춰나가는 어떤 것들이 되게 저로서는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또 연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좀 영광이다라는 말을 차제에 좀 말씀드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10분 늦게 도착해서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의도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그건 당연히 의도한 거죠. 예, 인생 자체가 그 우리가 목표로 한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니까 뭐 10분 좀 늦출 수 있고 내려가서 막걸리도 한잔 할 수 있고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너무 결과지향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도 마저 답할까요? 그러니까 산을 위에서 보는 게 아름다울까 밑에서 보는 게 아름다울까 둘 다 아름답지 않나요? 산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대에서 보건 뭐 둘레길을 걸어대건 정상을 정복해도 좋고 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자꾸 사람들이 구분을 하는 거죠. 정상에 가야 된다. 뭐 어디까지 가야 된다. 뭐 어디가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장면들이 좀 은유적으로 느껴지셨다면 대사로 계속들 나오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음미한다면 그 장면의 어떤 더 의미나 더 깊이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이제 거의 끝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좀 어떤 이 인물들의 두 남성이 좀 펼쳐가는 어떤 얘기들이 좀 어떤 관점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지만 단순히 연애의 어떤 관점이 아닌 좀 어떤 인생사로 좀 넓혀보거나 어떤 관계성에 좀 보게 되면 정말 좀 관객분들께서 많은 걸 얻어가고 공감하고 또 이제 깨우쳐 가실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 오늘 여기 오신 건 그냥 각자 갖고 계시 마시고 SNS를 통해서 꼭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네이버 평점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10점 만점이었는데 저희 누나였어요. 원래가 그런 거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네, 저희 아까 좀 공지한 것처럼 오늘 너무 너르게도 이제 또 사인회를 또 열어주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10시 10분이니까 1관본까지 소화를 하려면 시간이 거의 이제 촉박했으므로 이제 거의 행사는 마무리로 그렇게 하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님도 이 전작들 뭐 썰, 아부쟁이 뭐 이렇게 통해서 정말 독립영화, 상업영화의 어떤 경계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뭐 신현서 배우님 그리고 또 이제 그 차선우 배우님 이제 뭐 독립영화 씬에서 진짜 활동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뭐 저희 극장에 한선아 배우님도 독립영화로 오셨고 뭐 최근에 권유리 배우님도 돌핀 같은 영화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정말 이게 독립영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정말 좀 과하게 말하면 이렇게 다 무장해제하고 들어가시는 셈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응원한다는 어떤 생각이 들고 또 배우님들의 어떤 지금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지켜봐 주시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좀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럼 김강현 배우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인사 포함해서 좀 안나푸르나를 좀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나푸르나는요 행운의 편지와 같아서 영화를 보시고 일주일 안에 5분에게 소문을 내지 않으면 불행이 초래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네, 인사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느낌으로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GV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면서 또 제가 영화를 찍고 또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관객분들께서 질문을 던져주셔가지고 정말 또 흥미로운 관점으로 영화를 다시 한번 복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즐거웠었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영화 홍보도 네,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보셨으면은 네, 많이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였나 비 소식이 있던데 다들 빗길 꼭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숲 아트 시네마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산이 없는 숲은 있어도 숲이 없는 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영화가 이 숲을 통해서 지금 GV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더숲 시네마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좋은 영화들이 또 소개되고 저희 영화처럼 이렇게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말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요즘 프로그래머님한테 한 번 더 감사 말씀. 박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 제가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안나푸르나는 사실 뭐 아까 범죄도시 얘기도 드렸지만 정말 많은 극장을 다 독식하고 있다면 전국 토탈로 한 20개 극장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어떤 저희가 약간 뭔가 좀 뭐랄까 좀 그 중심이 좀 돼서 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회차는 좀 적지만 각각 어떤 지역들의 안나푸르나를 계속 볼 수 있고, 더불어서 더 열심히 이제 배우님들 앞으로도 GV들도 있고 계속 활동할 거니까 버징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극장에서 더 호응을 하고 극장도 열리니까 꼭 그렇게 많은 부탁드리고, 저희가 원래 여기 안에서 이제 사인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이렇게 복잡할 것 같아서 밖에 PD님이 센스 있게도 자리를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고, 저희 일관에서 단체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저희 배우님도 혹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 게스트 저기